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황솔촌을 운영하고 있는 황솔촌이라고 하는 갈비냉면 전문점을 운영하는 황의남입니다. 자, 장사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분, 제일 어려웠던 분도 있었나요? 많았었죠. 서울로 식당을 하겠다고 진출을 해서 역삼동에 대형 갈비집을 엽니다. 그런데 손님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막 넘치듯이 손님이 오는데 다음날 보면은 시장 보러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는지 봤더니 서울에 가서 식당을 하는데 광주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음식은 맛있는데 돼지갈비 전문점인데 소갈비 전문점도 아니고 돼지갈비 전문점도 아닌 그분들은 이 놀랬겠구나. 컨셉을 잡지 못하고 광주에서 했던 메뉴를 그대로 가져가서 영업을 하는데, 당시에는 밑반찬을 깔아주는데 그 밑반찬에 꽃게가 있었어요. 꽃게. 예. 그 양념 꽃게를 밑반찬으로 깔아주는데, 사실은 그 밑반찬으로 깔리는 꽃게가 돼지갈비보다 비싼 거예요. 양념 게장을 말한 거죠? 양념 게장이 아니라 양념 꽃게. 그 비싼 것을. 예. 와. 당시에 서울의 소고기 전문점은 무조건 기본 찬으로 양념 꽃게를 내는 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사회적인 불문율, 서울 갈비집들의 불문율. 예. 저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손님은 벌떼같이 몰려오는데 그 다음날 장 보러 갈 돈이 없다는 뜻이 꽃게 값으로 손님이 본인이 지불하는 음식값보다 더 많이 드시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머니가 비었지. 그러니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메뉴를 재편을 하면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그게 첫 번째 어려웠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어려웠던 점이 또 밀려옵니다. 자, 이제는 사람 이야기 같은데요, 느낌이. 사람보다요, 2003년에 광우병이 생겼죠. 그때 우리나라 난리 났죠. 그때 제가 광주에 식당 4개 하던 것 중에 하나는 친구에게 줬어요. 첫 번째 식당. 첫 번째 식당은 친구에게 줬고, 그리고 이제 광주의 3개 식당과 또 서울의 3개 대형 식당들을 오픈을 했는데, 그때 매출이 연 매출로 하면 종업원 수가 한 520명, 연 매출로는 약 570억 정도 매출을 우와. 했습니다. 그게 전부 광주는 돼지고기 전문점이고 서울은 소고기 전문점이었는데 광우병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식당이 하나가 하루에 매출이 그때 5천만 원씩 올랐는데 광우병 보도가 딱 나가고 3일 만에 1,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이. 그런데 그 식당의 손익분기점이 하루 매출이 3,500만 원입니다. 하루에 2,2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문을 열고 있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오지 않고 예약되어 있는 예약도 다 취소되고, 뭐 그때는 언론이 어느 정도로 그 심하게 방송을 했느냐면, 소는 다 광우병에 걸렸고 그 광우병이 걸린 소를 먹으면 사람 뇌에 구멍이 난다고 방송을 했어요. 정말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식당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해요. 식당을 물론 저도 내가 식당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식당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식당 하기 전에 서비스 마인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식당을 하기 전에 다녔던 학교 과가 관광과였어요. 서비스 개념. 첫 번째 서비스 개념. 관광,
호텔 경영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짧게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희 식당에 오시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내가 뭘 잘해줘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지만 정말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다 나와요. 물론 인터넷에 자료 찾아보면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식당 구성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분식, 제과제빵, 보거 이렇게 다 놓고 보면 한식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창업할 때 주의사항 3가지. 이걸 미리 좀 알려줬더라면은 그래도 준비를 좀 하고 대답할 준비를 좀 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 내가 정말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지, 음식을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음식을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게 첫 번째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직원일 수도 있고 내 고객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예. 모든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다 발생되는 일들인데 직원들이 즐거움을 줄 때도 있고 속상함을 줄 때도 있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직원과 고객에 대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즐거움은 더 커질 거고 어렵고 힘든 고통은 조금 줄어들겠죠. 매장의 주방장, 점장 이런 분들이 친구들 모임에 가면 이렇게 기가 빠져서 와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그러는데 너 아직도 식당에서 일하냐? 나이도 들어가는데 너 언제까지 그 식당에 있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주변에서 식당에서 근무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지 않고 꺾어버리는. 그럼 막 어깨 처지고 주방장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래서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와 함께 살아온 분들이 그래도 고향 친구들 만나고 또 아이들,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우러러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자녀들이 또 우리 아빠 이런 일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면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벤츠를 꼬마 벤츠를 2대 사서 저희 입사한 순서대로 한 대씩 타보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반응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내 생각이 옳았구나. 나 같은 목숨 바쳐불죠. 목숨 바쳐불죠. 그래서 다시 BMW를 또 꼬마 BMW를 3대를 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순서대로 저희 회사에 입사한 순서대로 또 이렇게 한 대씩 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긍지 그리고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해서 상당히 그 사기가 올라가고 그랬었죠. 먼저 이렇게 가까운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현재는 서구 한가족 나눔 분과라고 하는 그 서구청 내의 후원 단체입니다. 후원자분들을 제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정당한 서구청의 후원단체 소속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금을 모아서 또 서구청과 함께 서구 관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저희가 했던 하고 일은 있습니다. 소원성취 프로젝트.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그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집이 가난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소원들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역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책상이 집에 없어서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방바닥에 엎드려서 숙제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또 책상을 사주는 그런 후원을 했고요. 사실 또 집에 책상이 없다 보니 컴퓨터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 중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맞습니다. 과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이 학교에 과제물을 어머나. 만들기 위해서 PC방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절박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PC를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처음에는 데스크탑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노트북으로 또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년에 그 봉사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 회원님들이 약 5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가 약 5천만 원 정도 만들어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 자금만 가지고는 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에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구청 지정기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또 도움을 좀 주시고요. 또 서구 관내에 큰 회사들이 또 함께 힘을 실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적을 때는 5천만 원, 많을 때는 한 8,500만 원 정도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자금을 만들어내서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는데 매년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목표가 또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네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목표를 보통은 직업적, 사회적 목표를 물어보는데 저는 목표를 7가지로 보거든요. 네. 하나는 가정 내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에서의 목표, 그리고 가까운 일가 친인척들, 학교 선후배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자리매김되어야 되는 나의 목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은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나의 모습, 목표.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 제가 생활하는 이 지역사회 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역사회, 광주시, 광주광역 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일곱 번째는 이제 지구인으로서 우주에 대한 어떤 예의를 내가 갖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 조금 더 열심히 제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우선 가까이에 있는 광주의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더 많이 찾고 돕는 일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